준호야, 여기 와. 미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급히 부엌으로 달려왔다. 그 찌개 절대 먹지 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호가 당황했다. 어머님, 뭐가 문제인가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소영을 가리켰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이야기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박미숙 할머니는 차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는 며느리 정소영이 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소영의 하얀 블라우스에는 흙 한 점 묻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우아하게 몸을 굽히고 있었다. 정말 완벽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2년 전 아들 준호가 소영을 데려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당시 35이었던 준호는 평생 결혼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소영을 소개했을 때 미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영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영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미숙을 극진히 모셨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고 미숙이 좋아하는 차를 정확한 온도로 우려주었다. 주말이면 미숙과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며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소영이 집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때로는 어색할 정도였다. 괜찮다, 소영아. 고생했구나. 미숙이 답했다. 소영은 정성스럽게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항상 맛있었고 영양 균형도 완벽했다. 미숙의 건강을 생각해 염분을 적게 넣고 혈압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했다. 준호는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미숙이 물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투자건으로 회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영이 대답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다. 고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 처음 주식을 샀고 대학생 때 IT 관련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다. 그 이후로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몇 번의 대박을 터뜨리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정확한 규모는 미숙도 몰랐지만 준호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과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소영은 이런 준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준호가 투자 이야기를 할 때면 너무 어려워요 라며 웃어넘기곤 했다. 이런 모습이 미숙에게는 더욱 믿음직해 보였다. 돈에 욕심이 없어 보이는 며느리가 고마웠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돌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투자한 회사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 준호가 흥겹게 말했다. 축하해요, 여보. 소영이 웃으며 축하했지만 미숙은 그녀의 눈에서 순간 번뜩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금세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준호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몸도 챙기고 해야지. 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소영이 먼저 대답했다. 준호 씨 건강관리는 제게 맡겨두세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부엌에서 소영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미리 하는 것 같았다. 정말 성실한 며느리였다. 하지만 미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너무 완벽한 것도 때로는 의심스럽다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한 달 후 미숙은 소영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니 무시할 수 없었다. 첫 번째는 소영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다. 소영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했다. 친구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결혼식에도 소영 쪽 하객은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다. 소영아, 대학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니? 미숙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았다. 아, 다들 바빠서요.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소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두 번째는 소영의 야간 행동이었다. 미숙은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는 편이었는데 소영이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소리를 죽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묘하게 수상해 보였다. 어느 날 밤 2시경 미숙은 화장실 가려다가 소영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계획을 이야기하는 걸까? 하지만 문맥을 정확히 들을 수 없어 확신할 수는 없었다. 세 번째는 소영이 준호의 일정을 지나치게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준호가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언제 돌아오는지 항상 정확히 알고 있었다. 심지어 준호가 깜빡한 일정도 소영이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았다. 여보, 내일 오후에 김 부장과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소영이 물었다.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준호가 감탄했다. 소영이가 비서보다 더 꼼꼼하네. 미숙은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을 잘 챙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다. 미숙이 소영의 방에서 빨래를 가져오려다가 우연히 서랍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준호의 통장 사본들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준호가 투자한 주식 내역까지 상세히 적힌 노트가 있었다. 미숙은 놀랐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소영은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걸까? 노트를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준호의 총 자산이 약 100억 원에 달한다고 적혀 있었다. 미숙도 몰랐던 정보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상속 관련 법률 조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조항들이 적혀 있었다. 미숙의 손이 떨렸다. 왜 며느리가 이런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궁금함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미숙은 소영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친절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면처럼 믿겨졌다. 소영아, 너 혹시 보험 설계나 재정관리 쪽에 관심이 있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건 잘 몰라요. 소영이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다. 하지만 미숙은 그 순간 소영의 눈빛이 경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미숙은 잠들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이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너무 많은 의혹이 쌓였다. 내일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소영을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미숙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미숙이 소영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은 준호가 부산으로 출장을 간 날이었다.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나가서 친구를 만난다고 했다. 미숙은 혼자 집에 있으면서 청소를 하던 중 소영의 방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 쓰려고 들어갔다. 그때 소영의 노트북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화면에는 독성 식물의 특성에 관한 검색 결과가 떠 있었다. 미숙은 혹시나 해서 인터넷 기록을 확인해 보았다. 검색 기록을 보고 미숙은 경악했다. 자연도 검출되지 않는 방법, 돌연사 원인, 부부재산 상속법,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등 끔찍한 검색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계속 확인하던
미숙은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소영이 작성한 문서 파일이었다. 제목은 계획서였다. 문서를 열어보니 소영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녀의 본명은 정소영이 맞았지만 이전에 2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다.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두 번째 남편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상당한 보험금과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소영이 이전 남편들을, 그리고 이제 준호까지. 계획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준호의 생활 패턴, 자주 먹는 음식, 건강 상태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6개월 내 실행이라는 무서운 문구도 있었다. 미숙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망설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전화로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준호가 믿을까? 2년 동안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온 소영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영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미숙은 급히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방에서 나왔다.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소영이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응, 친구 만나고 오는 길에 어머님 드실 과일을 샀어요. 소영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미숙은 소영의 미소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몇 분 전까지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 맞나?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한 모습이었다. 고맙구나, 소영아. 미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소영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혹시 이미 계획을 시행해 옮기기 시작한 건 아닐까? 어머님, 준호 씨가 좋아하신 갈비찜 만들었어요. 내일 부산에서 돌아오시면 드시라고요. 소영이 말했다. 미숙은 그 음식을 준호가 먹어도 되는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 노트북의 검색 기록과 문서만으로는 소영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밤늦게 소영이 잠든 후 미숙은 다시 노트북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 방법이 없었다. 대신 소영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역시 잠금이 설정되어 있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준호에게 말하자니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때 소영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소영의 목소리였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소영은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은 준호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다. 미숙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아들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소영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가면을 써왔다. 자신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준호가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미숙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직접 소영과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준호가 또 출장을 간 날, 미숙은 소영을 거실로 불렀다. 소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중했다. 네, 어머님. 무슨 이야기요? 소영이 여전히 밝게 웃으며 앉았다. 너, 정말로 우리 준호를 사랑하는 거니? 미숙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금세 다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갑자기 왜 말씀이세요? 물론 사랑해요. 그럼 왜 준호의 재산 정보를 그렇게 자세히 조사했지? 미숙이 계속 몰아붙였다. 이번에는 소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이 제 방을 뒤지셨나요? 소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뒤진 게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된 거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의 정체가 뭐냐는 거야. 미숙도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소영은 잠시 미숙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전의 따뜻한 웃음과는 전혀 달랐다. 차갑고 섬뜩했다. 역시 나이가 많으신 분은 눈치가 빠르시네요. 소영의 말투도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에 정중하고 다정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럼 인정하는 거로구나. 너 정말로 준호를 노리고 온 거지?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맞아요. 처음부터 준호 씨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소영이 태연하게 인정했다. 100억이라는 건 정말 매력적인 숫자거든요. 미숙은 소영의 변한 모습에 경악했다. 2년 동안 보여준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뜻이었다. 그럼 이전 남편들도?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똑똑하시네요. 그들도 모두 제가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재산은 준호 씨에 비하면 푼돈이었지만요. 소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쳤다고요? 전 아주 정상이에요. 단지 현실적일 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건 돈이거든요. 소영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미숙은 이제야 소영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2년간의 완벽한 며느리는 모두 가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머님, 이제 아셨으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영이 위협적으로 물었다. 준호 씨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당장. 미숙이 말하려는 순간 소영이 끼어들었다. 과연 믿어주실까요? 2년 동안 완벽한 아내였던 저를 의심할까요? 소영이 비웃었다. 게다가 증거가 있나요? 컴퓨터 검색 기록 정도로는 부족하죠.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소영이 말한 것이 맞았다. 준호가 과연 믿어줄까? 그리고 어머님. 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저한테 방해가 된다면 어머님부터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소영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다. 너, 나까지 죽이겠다는 거니?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필요하다면요. 어차피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연사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경험이 있거든요. 소영이 섬뜩하게 웃었다. 미숙은 이제 자신과 아들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어머님이 조용히 계신다면 저도 급하게 일을 진행하지는 않을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소영이 협상을 제안했다. 미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당장 거부하면 자신이 위험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의하면 준호가 위험해질 것이었다. 어머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게요. 소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소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절망감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시간이 촉박했다. 소영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소영과의 대화 이후 미숙은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면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섬뜩했다. 미숙은 혼자 힘으로는 소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고민 끝에 미숙은 옛날 경찰 출신인 이웃 최영수 씨를 찾아가기로 했다. 영수 씨는 30년간 형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영수 씨, 급한 일로 찾아왔어요. 미숙이 영수 씨의 집문을 두드렸다. 미숙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영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미숙은 영수 씨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소영의 의심스러운 행동들, 노트북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내용들, 그리고 직접 대면했을 때 소영의 위협까지. 정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영수 씨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네, 저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숙이 울먹였다.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숙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가요? 일단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컴퓨터 검색 기록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당신을 위협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미숙은 답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준호 씨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영수 씨가 신중하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영수 씨는 메모지에 몇 가지 사항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첫째, 소영 씨의 과거를 조사해봐야 해요. 이전 남편들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소영 씨의 전화통화나 행동을 녹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셋째, 준호 씨를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해요. 하지만 준호가 믿어줄까요? 2년 동안 완벽한 아내였던 소영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제가 아는 사립탐정에게 부탁해서 소영 씨의 과거를 조사해 보도록 하죠. 미숙은 조금 희망을 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미숙 씨, 당분간은 소영 씨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의심받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소영과 마주쳤다. 소영은 평소와 같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영수 씨네 갔다 왔다. 미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러셨군요. 저녁 준비할게요. 소영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소영이 만든 음식을 보며 미숙은 긴장했다. 혹시 벌써 뭔가를 탔을까? 하지만 영수 씨의 조언대로 태연하게 행동했다. 소영아, 음식이 정말 맛있다. 고맙구나. 천만에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소영이 웃었지만 미숙은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위험을 느꼈다. 밤늦게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수 씨였다. 미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립탐정이 빠르게 조사해봤는데 소영 씨의 이전 남편 중 한 명의 죽음에 의혹이 있었다고 해요. 미숙의 심장이 뛰었다. 어떤 의혹인가요? 두 번째 남편인 김모 씨의 경우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당시 부검 결과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해요.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사고로 처리됐다고 하네요. 그럼 정말로 소영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혹은 충분해요. 내일 더 자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숙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소영은 정말로 연쇄살인마였고 이제 준호가 다음 목표였다. 영수 씨, 이제 준호에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요. 내일 한 번 더 만나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전화를 끄는 미숙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영이 화장실 가는 것 같았다. 혹시 전화를 들었을까? 미숙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 확인해 봤지만 소영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소영의 동향을 살폈다. 소영도 평소와 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더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소영이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응, 괜찮다. 미숙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준호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는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숙은 순간 불안해졌다. 준호가 없는 사이 소영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꼭 늦어야 하니? 미숙이 물었다. 중요한 모임이라서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시고 있을게요. 소영이 끼어들었다. 준호가 출근한 후 미숙은 영수 씨를 다시 만났다. 영수 씨는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미숙 씨, 큰일이에요. 소영 씨의 첫 번째 남편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사고 직전에 소영 씨와 큰 싸움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누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미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매우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영 씨가 어젯밤에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을 일부 녹음할 수 있었어요. 영수 씨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제가 어젯밤에 당신 집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들을 수 있었어요. 녹음 파일에는 소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계획이 틀어질 뻔했어. 시어머니가 눈치챘거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조금만 더 조심해서 진행하면 돼. 이번 주 안에 끝낼 거야. 미숙은 손이 떨렸다. 이번 주 안에 끝낸다는 것은 준호를 죽이겠다는 뜻이었다. 영수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녹음은 불법 녹음이라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아직 실제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럼 어떻게 해요? 영수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요. 소영 씨가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현장을 포착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혼자 하지는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오늘 저녁 준호가 회식으로 늦는다고 했으니 소영이 뭔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다. 영수 씨는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미숙은 집에서 소영을 감시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소영도 별다른 의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소영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먼저 소영은 뭔가를 가져오겠다며 외출했다. 1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미숙은 그 봉지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소영이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요리를 해드릴게요. 준호 씨가 좋아하시는 버섯찌개요.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버섯찌개, 혹시 독버섯을 사용하려는 것인가? 소영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준호 씨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실 텐데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 내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소영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미숙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소영이 일반적인 버섯들과 함께 뭔가 다른 것을 넣는 것을 보았다. 바로 오늘 오후에 사온 봉지에서 꺼낸 것이었다. 미숙은 급히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영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요리하고 있음. 뭔가 이상한 건 넣는 중. 얼마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회식이 취소됐어요.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미숙은 당황했다. 계획보다 빨리 준호가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소영도 전화를 듣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럼 더 빨리 준비해야겠네요. 소영이 중얼거렸다. 미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준호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다. 소영아, 잠깐만. 미숙이 부엌으로 다가갔다. 네, 어머님? 그 찌개에 뭘 넣었니? 소영이 얼굴이 굳어졌다. 그냥 일반적인 재료들이요. 그럼 내가 먼저 먹어봐. 미숙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머님, 갑자기 웬?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준호야,
여기와 미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급히 부엌으로 달려왔다. 그 찌개 절대 먹지 마. 미숙이 찌개 냄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준호가 당황했다.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님, 뭐가 문제인가요? 이 여자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소영을 가리켰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엄마 말을 믿어라.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이전에도 2명의 남편을 죽였어.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소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소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차갑게 웃기 시작했다. 역시 숨길 수 없었네요. 그 순간 소영의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다. 2년간 보여준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소영아, 너. 준호가 경악했다. 네, 맞아요. 처음부터 당신의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소영이 태연하게 인정했다. 100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2년간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럼 우리 사이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부는 아니에요. 연기하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었거든요. 소영이 비웃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원래 계획보다 빨라졌지만 소영이 부엌 서랍에서 칼을 꺼내들었다. 상황이 급변했다. 이제 둘 다 여기서 끝이에요. 어차피 들켜버린 이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미숙과 준호는 뒤로 물러났다. 소영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소영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준호가 달래려 했다.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미 계획이 다 틀어졌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 씨가 미숙의 메시지를 받고 급히 온 것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영수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상황을 파악했다. 소영은 칼을 든 채로 더욱 위험해졌다. 누구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전직 경찰관입니다. 칼을 내려놓으세요. 영수 씨가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 소영의 표정이 흔들렸다. 네, 그리고 이미 당신의 과거를 다 조사했습니다. 이전 남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고 있어요. 소영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미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소영이 칼을 들고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미숙이 옆에 있던 찌개 냄비를 집어 소영의 손목에 부었다. 뜨거운 국물에 소영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영수 씨가 재빠르게 소영을 제압했다. 이제 끝입니다. 소영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웃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늘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영수 씨가 이미 신고를 해둔 경찰들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해 소영을 체포했다. 소영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준호가 미숙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지켜줄게. 미숙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수사 결과 소영은 실제로 이전 2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다. 그녀는 재산이 많은 남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결혼 후 살해하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것이다. 재판에서 소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한 달 후 미숙과 준호는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미숙이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어요. 준호가 말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일이었어. 미숙이 위로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력이 아니었다면 엄마는 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미숙이 웃었다. 그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미숙은 아들을 지켜냈고 준호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다.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지만 결국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